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ITO 패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모자라서 못 보았던 동영상, 포토 장비의 그 익스트림 UV, EUV 장비를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아주 초고가 장비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10분의 1인 150억 정도에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셨고요. 오늘 뒤를 이어서 포토 장비, 그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포토 장비와 그 실제 대기업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라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부로 뭐 찍을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한번 모 대기업에서 경쟁업체에 들어가려고 그 경쟁업체에 협력업체에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가려다가 걸려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라인 관리 철저히 합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가전이었어요. 참고로 L기업과 S기업 사이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캐논 스테퍼라고 써 있어요. 이 스테퍼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스테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LC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화면이 요거 하나를 판넬 하나라고 해볼게요. 그럼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는 훨씬 작죠, LCD보다는. 그래서 요만한 웨이퍼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그것도 각각의 메모리 칩 하나하나 찍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LCD는 이 커다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마스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가상자리와 중간 사이에 그 노광의 차이가 나서 패턴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이 큰 화면을 이렇게 나눠요. 8개 내지 9개로 나눠가지고서 각각 따로따로 노광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3, 40, 12번이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노광 작업을 한다고 해서 스태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스태퍼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끔 이제 얼라이너라는 게 나오는데 뭐 니콘 스태퍼, 캐논 얼라이너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큰 화면을 그냥 한 번에 찍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LCD 큰 화면을 한 번에 노광하는 것과 각각의 구역을 나눠서 노광하는 것에 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의 포트 장비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잠시 볼게요. 예, 실제 현장과 가장 흡사한 그 영상이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일단 불빛이 노란색이죠. 여기는 PR, 포토 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빛에 민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빛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보통 형광등빛이나 뭐 햇빛 그런 거 쏘이면은 PR의 포토 레지스트의 그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런 불빛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장비치고는 좀 작은 편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옆에도 뭐 다른 장비가 있고요. 쭉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 큰 이유가 포토 장비는 노광만 하는 게 아니라 세정, PR 코팅, 노광, 현상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패턴 작업을 하는 다른 부수 공정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쭉 세정, PR 코팅하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토 공정은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무슨 공사 중인 모양이네요. 셋업 중이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방진복 입은 것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사다리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뭐 무슨 셋업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글라스가 투입되면은 PR 코팅, 세정하고 PR 코팅을 합니다. 포토 레지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노광, 가장 중요한 노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크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디벨롭, PR 패턴만 남기고 나오죠.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엣치로 가가지고서 애칭 및 PR 벗겨내는 스트립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 LCD 라인은 그것도 제가 뭐 그림은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역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인터넷에 오픈된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포토는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 패턴, PR 코팅부터 해서 쭉 노광 및 현상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애칭 이런 것들 하고 스트립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옷 갈아입는 곳이고요. 나머지 다른 이제 공정도 있고 글라스가 투입돼 가지고서 쭉 어떤 그 루트가 있어요. 증착하고 포토하고 애칭하고 또 다음 레이어를 쌓기 위해서 증착하고 포토 작업하고 애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도 차이가 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오픈된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포트 장비는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돌면서 세정하고 노광하고 디벨롭, 현상을 디벨롭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쪽이 이제 세정하고 나오는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PR 코팅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PR을 가운데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이만큼 보이게 한 다음에 스피인 코팅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대형 글라스는 이렇게 길쭉한 노즐로 그 선형으로 이렇게 PR을 발라주면서 글라스는 한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PR 용액의 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면 글라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네, 그걸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비슷한 걸 가져오다 보니까 이 글라스입니다. 글라스.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코팅을 해서 이걸 다시 이제 PR 나온 다음에 다시 PR 코팅을 하겠죠. 스핀 코팅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균일하게 PR이 포트 레지스트가 이제 코팅이 되니까요. 그래서 웻 애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칭을 하는 거죠. 포토 패턴을 이런 식으로 떠서 패턴이 없는 곳만 이런 식으로 애칭을 하게 됩니다. 잠깐 다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패턴 작업을 한 다음에 애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칭 부위가 밑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좀 미세 패턴 가공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칭 스트립 장비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세메스라는 업체 사진인데 교수님 자료에 있는 거예요. 애칭하고 스트립, 필요 없는 PR 벗겨내는 공정을 같이 합니다. 어차피 애칭하는 설비와 그 세정하는 걸 같이 두면은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선 그 공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마지막으로 세정을 하면은 그 레이어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세정하고 난 다음에는 완성 또는 그 다음 레이어 침착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공장에서 사실 반복되잖아요. 증착, 패턴, 애칭 이런 게. 그러니까 이 공정을 어떻게 잘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라인 셋업할 때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실제 애칭되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았는데, 실제 애칭하는 프로세스와 가장 비슷한 공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골라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의 특징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일단 저건 이제 글라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라스는 저런 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저 안에 이렇게 습기 많이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밑에 롤러에 의해서 천천히 투입이 돼요. 여기서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로봇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글라스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안쪽은 각종 케미칼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냄새, 뭐 이런 것도, 흉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투명한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실제 LCD 글라스 8세대 정도 되면은 훨씬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런 식으로 쭉 길쭉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엣치 및 세정이 다 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역시 글라스에 최소한의 그 진동,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롤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저쪽으로 움직이네요. 또 나온 것도 역시 이제 방향을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얘가 쫙 올라오면서 이 고무 벨트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셨죠? 이게 일단 그 애칭한 장비 안에서는 이 속도에 따라서 이 애치 레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에치한테 노출되는 만큼 에칭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속도를 조절 잘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케미칼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뭐 다소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공정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한가운데서 설비 문제로 뭐 글라스가 깨졌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생산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이거 다 뜯어내가지고 닦고 글라스 찾아내고 청소하고 아무튼 엄청난 일이겠죠? 그런 것들은 아직은 로봇가 할 수가 없어서 다 사람이 합니다. 네, 다음 공정으로 또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실 에칭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막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금속 전극, 알루미늄이나 크롬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거의 투명하기 때문에 에칭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PR 패턴까지는 보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장의 특징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몇 번 이런 것들 현장에서 뭐 촬영을 해보고 했는데, 안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밖에서 들으면은 그 유난히 큰 게, 그 안에서는 파티클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압이라고 하죠. 양압.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그래야 공기의 흐름이 밖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파티클이, 바깥의 먼지 파티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기압이 높아요. 그러려면은 계속 뭔가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면서도 압력을 높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이 마이크를 지나가면서 이런 소음도 내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에 또 에칭 된 거 이렇게 보이시죠? 코로나 환자, 일본에서 음압실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그 내부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대기압이 좀 기압이 낮게 유지가 되는데, 반도체 라인은 반대로 양압, 압력이 기압이 더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 차이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카세트에 담기도 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 글라스는 아니고요. 실제 라인에서 진행되는 것과 가장 흡사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보여드리게 됐고요. 저것을 글라스라고 바꿔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약간 좀 다른 문제라서 라미네이트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조금이라도 더 비슷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은 저 보이는 것이 패턴인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케미칼도 그렇지만 물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DI 워터가 쓰이는데 디이오나이즈 워터라고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한때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에 물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면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지을 때 물이 많은 곳을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천에 있잖아요. 이천이 오비 맥주 공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맥주 만들려도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맥주 공장과 반도체 공장이 둘 다 물을 많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지은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추출 공정입니다. 완성된 패턴이 이렇게, 여기 이 공장에서 만든 패턴이 이건가 보네요. 안에서 액침까지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런 플레이트, 글라스 또는 저런 것이 지나가는 장치는 대체로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은 밴드가 각각 엇갈려가지고 걸려 있어서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닿는 부위는 우레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손상을 주지 않고 정전기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게 센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투입을 하지만 원래 로봇을 하게 되면은 이 센서가 이 글라스가 쭉 다 들어가면은 글라스가 다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가 또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하고 또는 하루에 몇 장의 글라스가 들어갔는지 카운팅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 들어가면은 이제 케미칼 있는 쪽은 역시 이렇게 습기가 차 있죠. 이게 케미칼 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우리 뭐 커피나 설탕 같은 거를 녹일 때도 찬물보다는 더운 물에 잘 녹잖아요. 마찬가지로 케미칼 처리할 때도 온도를 높이면은 그만큼 속도, 처리 시간이 좀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라스가 쭉 들어가서 케미칼 처리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실제 글라스는 아니지만 가장 유사한 그런 영상이라고 판단이 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 제품의 완성본인 모양이네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저런 식으로 완성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은 끝나고 나서 어떤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각종 위험 표시도 보이시죠? 실제로는 사람은 근처를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신문 보면은 안전사고 많이 나죠. 근데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많이 나고요. 실제 사원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아주 예전에는 작업자가 다치면 제가 직접 여기 천안, 아산, 충무병원 데리고 가고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네, 그래서 엣치 및 세정 장비는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세정하고 에칭하고 스트립하고 마지막 세정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이 설비는 안에서 뭔가 좀 격렬한 세정을 한 모양이네요. 많이 위치가 흐트러져 있네요. 아주 격렬하게 세정 및 에어로 건조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건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리고요, 이제 세정을 보셨고, 이제 OLED, 저희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는, OLED 디스플레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OLED 라이트 패널 만드는 과정. 여기에도 This program will be focusing on a revolutionary new technology being built in a cutting-edge factory.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쓰이는 설비와 흡사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ith a whole host of exciting applications. And 네, 이 스핀 코팅이 글라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of exciting applications.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Cutting-edge factory and with a whole host of 가로 세로 2m, 3m 되는 게 아주 고속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그 좀 좋은 장비가 있어야겠죠. And it's being manufactured in a self-built, fully automated plan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known as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r OLEDs.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And efficient. Innovation is driving some great things in manufacturing, and it's one of the things that's bringing production back to the United States. Here at OLED Works in Rochester, New York, they're the only U.S. manufacturer of organic LEDs. Let's go take a look at their behind-the-scenes story. 네. OLED 공장이 주로 외국에 있는데 이 공장은 미국에 있는 유일한 OLED 공장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For the first time, light will be generated naturally as areas of uniform soft emission rather than piercing points or tubes of light. OLED Works light engines are thin panels of light, a new material to inspire luminaire designers, architects, builders, furniture makers, and artists. Energy efficient and mercury free, OLED light panels can emit color or a healthy full spectrum white light. They can be transparent when the light is off, but provide brilliant light with a flick of a switch. They are cool to the touch, and incredibly, they can be less than 2 millimeters thick. Creating world-class, cost-effective solutions requires an entirely new approach that breaks from thick.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World-class. 손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게 글러브 박스라고 하는데 우리 실험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도 이런 그 대기 중이 아니라 뭐 질소 환경이라든가 산화 또는 습도를 방지하는 공정은 이런 글러브 박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러브가 쭉 밖으로 나와 있죠. 이것을 필요할 때 이 장갑을 끼듯이 쭉 밀어 넣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데 실제 해보면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글라스가 이동하는 거 잠깐 보셨고요. Their team is comprised of industry pioneers and manufacturing experts. As key 회사에서 뭐 잘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뭐 발명가들, 뭐 혁신가들, 뭐 first active matrix OLED display, OLED Works is a state-of-the-art, dependable domestic source for a variety of OLED lighting applications. OLED is the next generation of lighting technology. OLED, like LED, is a simple solid-state lighting technology. But a sophisticated metrology and process control system is a key element in the magic of making this complex production process appear simple. OLED lighting is composed of thin organic layers sandwiched 이런 between 내용은 two 이제 electrodes. 교수님께서 한번 When 다 강의해 DC 주신 current is 내용입니다. applied, charge carriers from the anode and cathode are injected into the organic layers. Electroluminescence occurs and visible light is emitted. An OLED lighting panel starts with a transparent substrate that provides mechanical structure as well as desired optical properties. The substrate includes a patterned transparent conductor layer, usually indium tin oxide, which serves as the 우리가 bottom 이제 electrode or anode. ITO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도 그 실험할 때 사용할 텐데요. Very thin layers of organic materials are deposited onto 여기 very thin layers of organic 네. material or anode. 여기 인디움 틴 옥사이드 우리가 계속 ITO 이
이 챕터, 이 3, 4주차 강의 제목도 ITO 패턴이죠. ITO가 인디움 틴 옥사이드를 뜻하는 겁니다. Very thin layers of organic materials are 네,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는 deposited. 이렇게 이거 카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씩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로버트라도. 그래서 이게 보통 한 20매 정도 들어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뭐 2m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거를 이렇게 사람이 옮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세트라는 곳에다가 글라스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Onto the anode surface, followed by a metallic 그럼 저 anode 안에서 이제 or 여기 사람이 separative 하는데 electrode. 저 안에서 로봇가 이제 The 다 organic materials are either applied 이동을 in a 시켜줘요. vacuum as a vapor coating or as a liquid coating known as polymer OLED. The choice of organic dopants determines the wavelength or color of the emitted light. Substrates may include different types 글라스 and 이동되는 thicknesses of 과정이죠. glass, as well as single versus arrayed pixel architectures. OLEDWorks array pixel or serial connection is a low-cost design. The organic layers are unordered, which means, unlike LED, they do not require a 그럼 보니까 crystalline 글라스 substrate. 커팅하는 Therefore, 과정이에요. OLEDs can be built on a wide variety of substrates, including plastics, and across wide areas, making them OLED의 장점 중에 하나가 꼭 글라스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에도 제조가 가능해서 꽤 잘 안 깨지게 만들 수도 있고 휘거나 그런 것에 강하다는 얘기고, 또 추운 그런 유해 물질이 이제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They also consume significantly less energy than standard traditional lights. OLEDWorks production methodology is built 아까 on a 봤던 장면 또 novel 나오네요. system that delivers 카세트를 투입을 하는 affordable 장면 LED 보시고 solid 계십니다. state lighting panels while offering flexibility and customization. OLEDWorks is partnering with luminaire companies throughout North America to produce a wide array of efficient lighting products. Differentiated products result from intelligent integration of key 네. component technologies, including 글라스 장면 substrates, 나옵니다. 그 organic 실제로 materials,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encapsulation, 경우에 and light 그 extraction 명품 layers. 매장에서 무슨 제품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명품 매장에는 전 172mm OLED로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조명을 하면은 멋있잖아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럴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력이라기보다는 그 대기업은 대량 생산이 주특기인데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건 뭐 몇 개나 만들겠어요. 기껏해야 뭐 수백 개?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OLEDWorks currently offers panels that emit amber, blue, red, green, or full spectrum white light. OLED lights will light your world without shades, reflectors, or diffusers. Bulky fixtures to hide light sources become passé. This revolutionary new environmentally friendly lighting source is energy efficient, effective, flexible, and scalable. OLEDWorks is just one of many U.S. manufacturers bringing together innovation and technology to do great things. 네, 이제 OLED에 대한 내용 한 5분 정도 보셨고요. 이제 다시 이번 수업의 목적인 애칭에 대한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촬영이라기보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역시 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라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가 운반을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가면서 애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포토 공정에서는 이렇게 UV 세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이렇게 그 PR 코팅이 잘 되기 위해서. 예, 실제로 글라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애칭 및 세정, 스트립,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정, 애칭 세정 및 PR 스트립 이런 기능이 되죠. 이거 역시 글라스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글라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거긴 아니고 그건 원익이란 데고, 이거는 이제 이크테크인데요.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설비 동작하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이 길쭉한 그 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 여기에 그 톱니바퀴가 엇갈리면서 이쪽의 운동을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준 역할을 해서 이 모터 하나만으로 이 여러 개의 롤러, 아까 보셨죠? 여러 개의 롤러가 돌아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글라스 빗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도 이제 업체 영상인데요. 그 케미칼 애칭 장비 만드는 업체, 그 실제 설비에 대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앞은 이제 자기 소개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애칭이라는 것을 영상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그냥 애칭이라고 치면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스테인리스에다가 애칭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고 무슨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 LCD 애칭에 대한 자료는 좀 찾느냐고 많이 애를 먹긴 했는데, 아무튼 케미칼 애칭 장비를 만든 회사 소개인데, 대체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입구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케미칼을 다루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에천트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노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건 좀 약간 규모가 크네요. 살짝. 네, 그래서 케미칼 애칭 장비에 대한 내용 쭉 보고 계십니다. 설비를 소개해준 영상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판넬 단면 세정기인데요. 그 실제 글라스가 투입되고 하는 그 로딩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 글라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로봇도 엄청나게 크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딱 글라스를 일단 집어서 넣으면은 이 안에 이렇게 다 튀어나온 것들 있죠. 요 사이로 로버트 팔이 들어가서 글라스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로버트 팔은 빠져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쭉 내려가면은 이 플레이트에 안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가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 장비로 보여줍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오일리는 주로 글라스로 만들기 때문에 미세한 크랙 같은 것들을 검출하는 장비네요.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공정이 끝나면은 보신 것처럼 밑에서 이런 척이 쭉 올라오죠. 그럼 요 사이로 로버트 팔이 쭉 들어갈 겁니다. 아주 좀 약간의 몇 미리 정도의 차이를 두고 로버트 팔이 쭉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척이 쭉 내려오면은 로버트 팔이 얹혀지게 되고 그 상태로 로버트 팔이 쭉 빠져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요게 돌려가지고 아까 보셨던 글라스를 차곡차곡 쌓는 카세트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것도 LCD 세정 장비인데요. 애칭 세정 장비인데 마지막에 글라스가 나오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보실게요. 이 글라스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현장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라스가 이제 다 나왔네요.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쭉 끝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그 실험실 들어간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 우리 제2공학관에 있는 실험실이었고요. 이거는 저 밑에 여기 여러분들 좀 전에 여기 도서관 보이실 겁니다. 도서관 보이시죠? 이 도서관 여러분들 버스 타는 데 있죠. 거기서 도서관 오른쪽으로 보고서 쭉 올라오면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벤처 산학 협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잠깐 들어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다시 한번 주의를 보자면은 여러분들 버스 타는 데서 도서관을 오른쪽으로 끼고 쭉 올라오면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벤처 산학 협력관이라고 해요. 그 1층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온 체크하고요. 어딜 가든 다 체온 체크는 필수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저도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체온 체크. 여기가 이제 1층인데요. 여기 이제 벤처기업, 중소기업도 있고, 우리 학교의 그 부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시작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3D 프린터예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휴대폰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회의도 할 수 있고, 원래 이쪽도 이제 다니는 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지하부터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교시 연구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 포토 실험실 이쪽으로 갑니다. 정식 명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실습실이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병성 교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약품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장면은 뺐습니다.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옷, 방금 이렇게 방진복과 신발 두는 데가 있고요. 예, 방진복을 갈아입습니다. 제 뒷모습인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익스트림 UV 포토 설비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방진복 입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방진복 입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에어 샤워도 2번씩이나 합니다. 처음에 옷 다 벗고서 반바지만 하나 입고 에어 샤워를 1번 하고 들어가서 손 씻고 다 갖춰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모자가 아니라 후드처럼 생긴 걸로 완전히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 전에 손 먼저 닦고요. 일단 손도 닦고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묻어있던 유기물들이 방진복에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갑도 우리는 라텍스 장갑만 끼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면장갑을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라텍스 장갑을 껴요. 왜냐하면은 그 라텍스 고무 장갑만 끼면은 땀이 차가지고 좀 손이 좀 이렇게 팅팅 붓습니다. 그래서 꼭 면장갑을 끼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감시하는 그런 분도 따로 앉아 있고. 반도체 라인의 가장 좋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 들고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쭉 한번 보여드리고요. 방진모, 장갑, 마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에어 샤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실제 에어 샤워 동작을 하면은 옆에 있는 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럼 바람이 나오면 안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압력은 이러한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먼지는 다 걸러내고. 그리고 밑에는 끈적이 테이프가 있어서 먼지들 다 잡아주고요. 이거 들어갑니다. 역시 그 폐반은 공조 때문에 이렇게 사람도 없고 하지만 좀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나죠. 우리는 이제 포토 실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던 동영상 거기 나왔던 것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세정 및 애칭을 하는 후드 그런 장비고요. 깨끗이 관리를 하지만 역시 케미칼을 다루다 보니까 곳곳에 얼룩 같은 게 좀 보이네요. 아이투에첸트, 아세톤, IPA 그런 것들 보이죠? 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은 사용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안 쓰는 것들 있고 여기 그 질소건으로 건조시켜줄 때 사용하는 거. 일반 에어에는 그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꼭 질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PR 코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칭 및 스트립을 하겠죠. 여기서 PR 코팅을 하고서 옆에서 베이크를 합니다. 110도, 135도. 그리고 이쪽에서 UV 노광기. 이것도 다 지난 시간에 보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광을 한 다음에는 현상을 해야겠죠. 디벨로퍼로 현상을 하고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합니다. 베이크를 5분 정도 하고요. PR 원하는 패턴의 PR만 남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자동 세척기예요. 근데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처음에 자동 세척기가 나와서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 봤을 때 딱 느낌이 제가 글라스가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세척 프로세스가 글라스 프로세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글라스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글라스가 에칭 및 세청 설비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찍어 왔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5분 정도만 보실게요. 일단 들어가면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라스 들어가면 일단 세정을 시켜주죠. 물을 한번 뿌려주고요. 쫙 뿌려줍니다. 글라스에다가. 그러면서 약간의 케미칼 또는 세정제를 뿌려주겠죠. 그러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글라스는 쭉 이동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동차 자동 세차 설비인데 글라스 세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글라스가 됐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세정제를 쭉 뿌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죠. 아까 글라스 설비 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쭉 이동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세정제를 발랐으니까 이번에 또 세척을 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DI 워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물로 쫙 세정을 시켜주죠. 아주 강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도 높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세정을 시켜줍니다. 글라스를. 글라스가 아마 눈이 있다면 딱 이렇게 느끼겠죠. 쭉 세정을 해줍니다. 깨끗하게 구석구석까지. 세정제를 다시 한번 뿌려줬네요. 2번 하고 있네요. 쭉 뿌려주고서 다시 한번 물로, DI 워터 같은 물로 쭉 다시 한번 세정제를 닦아줍니다. 자, 세정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에어로 건조시켜줘야겠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어 커튼이라는 말씀을 쓰셨을 거예요. 이게 길쭉한 노즐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이런 남아있던 물방울들을 쫙 제거해 줍니다. 강하게 바람으로 불면은 저렇게 물기들이 다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깨끗한 상태의 글라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각종 증착 및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